자, 지금부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섹션 8-4의 이온화 에너지부터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일단 정의를 하기를 바닥 상태에 있는 기체 원자로부터 한 개의 전자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고, 그 단위를 kJ/몰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전자적 배치는 어떤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거동을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전자가 원자의 어떤 에너지의 그 관계,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제 거시적인 화학적 거동을 볼 때는 이제 이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을 많이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원자의 아시다시피 최외곽 전자 배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것이 결국 전자의 안정성에 기인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 안정성은, 즉 바닥 상태에 있는 어떤 원자는 어떤 그것을 이온화하는데 그 어떤 하나의 전자를 이온화해서 제거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는 그런 단위, 양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러한 어떤 이온화 에너지는 그 최외곽에 있는 전자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는 전자가 원자 내에 얼마나 단단히 붙들어 있는지에 대한 척도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 정도인데, 그 전자가 원자로부터 제거될 때 남아있는 전자 간의 반발력을 감소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 즉 핵 전하가 상수로 있고, 그 외에 이제 양 전하로부터 또 다른 전자를 제거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즉 첫 번째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를 하나든 두 개든 떼내기가 쉽지만, 이제 그 다음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 즉 더 안정화돼 갖고 좀 더 여기 보다시피 핵전하, 이 상수로 있는 핵전하는 핵전하는 똑같이 다 땡기고 있잖아요. 그 전자를 10개를 땡기고 있을 때보다 이제 한 개, 즉 하나가 1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했을 때 이제 9개가 남아 있는데, 그 9개는 안정화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하나를 떼낸다면 아무래도 똑같은 핵전하를 가지는 상태가 더 강하게 미치고 있겠죠. 그 전자 떨어져 나가려고 떼내려고 하는 그 전자한테는,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고 3차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식이, 이런 해석이 성립이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 이제 테이블이네요. 테이블에 보면 원소에 여러 가지 원소가 쭉 나와 있고,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이런 수치대로 나와 있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1312 kJ/몰이고, 이와 같은 경우 헬륨 같은 경우에는 2차 에너지가 거의 2배 정도로 뜬다, 그죠? 그 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현상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이 칼슘까지 떼는데 엄청난 증가, 즉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되고, 그만큼 그 핵에 가까이 있는 전자들을 떼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종의 화학의 반응성, 이 원소의 반응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주기율상으로서 보면 어떤 주기적 갱량이 있는데 1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겁니다. 여기는 1차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적 갱량성이 있는데 한 주기 내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유효 핵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소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같은 족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의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감소합니다. 즉 족을 따라 아래로 감에 따라서 더 감소가 되고 다시 올라가면 증가가 되겠죠. 즉 이런 어떤 핵과 원자 핵과 핵 전하와 전자의 전하와 이 차이 서로 간에 얼마만큼 단단하게 뭉쳐지가 있느냐, 더 크게 더 덜 떨어져 있느냐. 반지름이 크면 아무래도 쉽게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반지름이 적을수록 이래 올라갈수록 더 세게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특이할 사항은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은 아무래도 금속성이고 좀 더 금속이라면 벌써 이미지가 좀 안정한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죠? 전자가 쉽게 떼놓을 수 없는 또는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가면 기체잖아요. 그죠? 거의 기체 비금속성에 그 비금속성에 있는 것들은 좀 더 쉽게 전자가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자, 원자 번호에 따른 1차 이온화 에너지의 변화는 여기 쭉 보다시피 영족, 즉 영족 기체들은 이온화 에너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즉 매우 안정화되어 있고 각각의 그 핵 전하가 확실하게 그 자기들 주위에 있는 전자들을 가장 바닥 상태로 유도해서 강한 인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떼내기가 힘들죠. 대신 알칼리 금속이나 또는 알칼리 토금속은 이온화가 에너지가 낮습니다. 쉽게 전자를 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했다시피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입니다. 일반적인 금속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이미지로 개념으로 이제 전자 친화도 electron affinity라는 의미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의 어떤 비슷한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어떤 차이점은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내에 있는 전자에 대해 원자의 인력을 측정하는 것이 이온화 에너지라 하면 전자 친화도는 다른 곳으로부터 추가되는 밖에서 뭔가 하나 다른 어떤 외부에서 추가되는 전자에 대한 원자의 인력을 의미합니다. 한번 볼까요? 기체 상태에 있는 원자가 전자 하나를 받아들여 음이온을 행성할 때 발생하는 음의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즉 여기 보시다시피 이 음의 변화 수치는 플루로와 옥시전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전자가 외부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쉽게 해서 안정화가 되는 이런 높은 에너지의 변화가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의 의미로 보았을 때는 훨씬 더 전자를 받아들이는 갱량, 즉 어떤 그 능력이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큰 양의 값을 갖는 전자 에너지는 즉 친화도가 뭐겠습니까? 더 친하다는 거예요. 뭔가에 더 친하다. 어떤 거에 여기 말 그대로 전자에 친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대신 수치적으로 봤을 때 엔탈피는 마이너스 328이지만 이것이 전자 친화도로 의미를 할 때는 양의 수를 가지기 때문에 더 전자를 받아들이는 원소의 한 원자의 능력이 증가되거나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lectron affinity는 일반적으로 할로겐들이 이쪽 할로겐 원소 여기 있죠. FCl, Br 이쪽 쪽에 있는 쪽들이 좀 더 높은 affinity를 가지고요. 그리고 메탈 같은 low electron affinity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메탈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낮은 전자 친화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친화도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경우에도 이렇게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런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즉 금속에서 비금속 할 때는 전자 친화도가 크거나, 또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완전힘이 커지는 상으로 올라갈 때, 즉 전자를 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때 쉽게 전자를 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상황, 즉 그런 것을 이제 엘렉트론 어피니티라고, 이온화 에너지와의 개념하고는 아주 비슷한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엘렉트론 어피니티의 다른 영문식 표현인데요. 요 밑에 부분에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는데요. 이를 보았을 때 some atoms must be forced to gain an electrons,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의 에너지를 받아 가지고 전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할 수 없이 전자를 받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칸타티를, 에너지가 얼마만큼 그 에너지가 들어갔냐, 그 칸타티를 항상 양의 염수로, 그러니까 왜 양의 염수를 주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주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의 수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반대로 개념이 이제 most atom release energy, 그러니까 엘렉트론을 요구할 때는 에너지를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는 양은 이제 음의 양을 가진다, 알겠죠? 그리고 에너지를 받았을 때는 양의 개념의 수치를 가진다, 이런 상황입니다. 몇몇 주족 원소의 영족 및 영족 기체의 전자 친화도 같은 경우인데요. 이 이제 킬로줄 퍼 몰인데, 이런 어떤 도표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를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고, 또 밑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좀 반응을 시킬 때, 이 전자 친화도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나중에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실 건데,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동일 주기에서 전자 친화도와 유효 핵 전하 간에는 같은 경량성이 있다라고 있겠습니다. 즉, 동일 주기에서는 거의 똑같은 전자 배치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경량, 전자적 거동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아주 수업 전에 아마 마치 이전에 아마 보게 될 것이고요. 자, 요 같은 경우는 예제 8-5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족 원소의 화학적 성질 변화인데요. 주족이라면 뭐죠? 우리가 이미 1족, 2족, 3족 정도 배웠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4족, 5족, 3족, 4족, 5족, 6족에 있는 원소들을 다 주족 원소로 가죠. 이런 경우에 동일족의 원소는 유사한 성질,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주족 원소의 화학적 성질 변화인데, 실제로 이거는 특별하게 많은 설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책을, 교재를 보시고 여기에 여기 올려놓은 이 서머라이즈에 대한 이 내용을 보시면 보시고 또 좀 암기할 이유가 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화학적 성질의 일반적 경량은요, 동일족에 속한 원소는 유사한 성질을 나타냄. 여기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내용에서 동일족, 동일 그룹에 있는 원소는 유사한 성질을 나타낸다. 대각선 관계에도 있는데, 대각선 관계의 매무 주족 경우에도 비슷한 경량을 나타낸다. 즉, 리튬과 마그네슘, 베릴이나 알루미나 보론이나 규소, 즉 실리카들은 이렇게 같은 조기에도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비슷한 경량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양이온들의 전하 밀도가 거의 전하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부터 좀 더 내려가면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좀 복잡한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무튼 이런 전자밀도의 행성이 양이온들의 전자밀도들이 전하밀도가 비슷한 어떤 행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화학적 성질도 비슷하게 나타냅니다만은 완전히 다른 원소들입니다. 자, 수소는 일적으로부터 보이나 실제 그 자체를 하나로 분류가 된다. 여러분 이거 이제 지금부터 쭉 1족과 2족의 수소를부터 시작해서 전체 8족까지 있는 모든 원소들의 그 족에 따른 분류와 거기에 대한 특성을 슬라이드에서 보여줄 것인데 수소 같은 경우만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죠. 수소 같은 경우 S원자 가전자가 한 개만 가지고 있잖아요. 수소는. 그래서 일가가 양이온으로 행성되고 그 이온은 쉽게 수화가 되는데 또는 이렇게 이온화 결합물에서는 수소와 음이온을 행성해 가지고 수소 기체와 그리고 수산화물을 행성합니다. 이렇게 OH가 있다는 거는요. 하이독실 즉 어느 한 기호의 화합물에 OH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수산화된 물이다. 수산화된 화합물이다. 그래서 수산화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OH가 있으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소와 음이온은 물에서 수소 기체와 수산화물을 행성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마디로 예를 보면 이 수소 요즘 수소차의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군. 수소를 이렇게 넣어서 채집해 가지고 연료로 쓰면 되겠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아주 가능한 이야기고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나 얼마만큼 어떤 가성비를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누군가 수소와 요즘 수소차하고 수소 생산에 대해서 하면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보면 참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 중에 한 학생이겠네요. 수소와 음이온은 즉 NaH라든지 또는 저는 CH2 같은 이런 솔리드 같은 경우에 물과 반응하면은 아주 반응이 급격하게 일납니다. 그래서 조금 가능은 하지만 반응을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가능은 하다는 거. 수소의 가장 중요한 화물은 물이고 수소가 공기 중에 연소할 때 행성한다. 재밌는 말이죠. 수소가 공기 중에서 연소할 때 이게 지금 이 한마디 이 한 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 분야에서 석유를 대체할 어떤 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요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수소의 가장 중요한 화합물은 물로서 수소가 공기 중에 연소할 때 행성한다. 여러분 이 수소를 산소로 태워버리면 뭐가 생기냐면 H2만 생겨요. 즉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따라서 이 환경적인 측면이나 연료 홀유율 측면에서도 가장 현실에서 주목을 받는 이 글자, 이 단어, 이 한자의 문장과 이 수식을 기억해 놓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시사상식뿐만 아니라 지식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일족 원소가 있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보시고 이것을 가급적이면은 이해를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일족 알칼리 금속들이 이렇고 이런 형태 NS 최외곽은 NS 즉 전자가 하나가 딸랑딸랑 달려가 있는 자 이런 상황이고 매우 반응성이 좋겠죠. 그러면 그죠? 한 개 없어지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온 에너지도 상대적으로 뭐 쉽게 나올 수 있게 그죠? 물론 최외곽 겁니다. 그럼 이족 원소입니다. 이족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성이 알칼리 금속보다 반응성이 다소 작죠. 자, 1차 에너지와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에너지는 모두 베릴륨에서 바륨으로 갈수록 감소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릴륨과 마그네슘 높은 온도에서만 산화물을 행성하는 반면
칼슘 옥사이드나 스트로늄 옥사이드나 바륨 옥사이드는 상온에서도 산화물을 행성한다. 이 말은 여러분 산화물을 행성한다는 건요 산소하고 합쳐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원소 베륨이라든지 마그네슘들이 일반 온도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상당히 온도를 높여주면 산소하고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대신 이제 칼슘이나 스트로늄이나 바륨 같은 경우에는 쉽게 25도에서도 산화물을 행성해 버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철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녹이 쓴다고 하죠. 녹이 쓴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산화되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그네슘은 수용에서 산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방출한다. 이것도 또 수소도 방출하는 방법이 되겠네. 그죠? 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베리륨, 마그네슘 이런 그림이 있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3족 원소들이 있고 3족 원소들이 어디에 행성된다는 거 이게 1족, 2족, 자 주족 원소들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자 전자 배치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A족 원소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식의 전자 배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족 원소 여러분 자세하게 이렇게 그림까지 나와 있고 이렇게 쭉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마레이즈를 잘 해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를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놓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좀 암기력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겠습니다. 5족 원소가 이렇고요. 6족 원소 6족 원소에는 어떤 산소 우리 가장 많이 숨쉬는 산소가 어디 있다고요? 이 6족 A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7족이 있고요. 자, 7족은 이런 식으로 되고 반응성이 위로 갈수록 증가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반응성이 이 밑으로 갈수록 더 강하게 핵하고 전자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강한 인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상상적으로 되겠죠. 그죠? 자, 8쪽은 이제 그 유명한 비활성 기체들입니다. 즉, 영족 기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장 안정한, 사항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후라이팬에 값되어 있는 어떤 그런, 플로린 같은 경우, 그런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음식 할 때 그렇게 간이 안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열을 높여도 다른 거 산화가 된다든지 뭐 산소하고 합치지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이나 여러 가지 외부의 강한 압력이나 어떤 속에서도 자기의 본래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족과 1비족의 원소의 비교가 있어요. 즉 1족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늄, 세슘, 프렌슘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최외곽 전자의 비슷한 행태를 똑같은 행태를 하는 1비족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인 금도 여기 있어요. 근데 반응성이 그러면 금은 왜 이렇게 안정되냐 하면요. 이 전자 배치를 하면 최종적으로 요 금과 꿀이나 은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D 전자들로 최외곽의 외곽을 행성하게 되는데 최외곽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 외곽에 핵하고 그 전자들이 항상 뭔가 상관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서로 인력이 미치고 있다 했잖아요. 즉 어떤 유효핵 전하가 이 전자들이 아주 골고루 핵을 SPD, S나 P와 다시 F와 있는 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핵의 인력을 감싸주면 밖에 있는 전자들이 밖으로 탈출하기가 쉬운데 내부에 D에 있는 전자들을 이것들이 잘 가리지를 못해가지고 불완전하게 가려서 그 핵에 있는 인력이 핵 전하가 그 채 밖에 있는 D에 있는 전자들까지도 인력을 미치기 때문에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따라서 그 핵에 있는 그 최외곽에 있는 S전자들이 핵을 완전히 강하게, 즉 최종적으로 D전자 다음에 S로 시작돼야 되는데 그 D전자들이 핵을 최대한 가리지로 불안정하게 가리고 있다 보니까 핵의 전하가 최외곽에 있는 전자들을 여전히 강하게, 더 강하게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안정한 어떤, 즉 거의 1차 이온화 에너지 상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가 금이나 은이나 구리의 상태가 되겠는 그런 상태. 이런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에 따른 산화물의 성질인데요. 여러분, 왼쪽은 주로 베이직 염기성을 뜨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산성을 띱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요 표-84가 오늘 지금까지 쭉 여러 A1쪽, 2쪽, 3쪽 이렇게 쭉 해왔던 그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최소한도로 이 테이블에 있는,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표 8-4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온 결합은 왼쪽으로 갈수록 강하고, 이온 결합은 이 오른쪽에 갈수록 분자적 화합물을 일으키는 이런 원소들보다는 더 강한 결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녹이려면 더 높은 녹는 점도 필요하고, 끓이려도 더 높은 끓이는 점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그리고 거대한 3차원적이다는 말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서로 간의 인력이 아주 스테레오타입으로 깍 당겨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화학적 성격을 가지고, 염기성이나 이런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양쪽성 가지고 있는 그런 AR2O3 같은 산화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양쪽성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즉 산성이나 염기성 양쪽의 성질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는 분자성인데, 불연소 쪽의 분자 단위다 보니까 녹는점이나 끓는 점이 적고 산성에 가깝다는, 이러한 주기에 따른 산화물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테이블은 딱 3주기에 가는 것만 이야기했지만 거의 다 다른 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수치는 조금씩 다 반하겠죠. 자, 이상이 이 8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이 이제 알곤이 우리 실험실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기체 중에 하나인데요. 화학 반응을 아주 컨트롤하고 아주 균일하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밖에 나와 있는 오픈된 시스템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런 안정한 알곤 가스 영적 기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알곤이 발견되었는가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는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흥미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는다고 수고하셨고요. 남은 연휴 기간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